자, 일단은요, 여러분, 저는 이게요. 그러니까 이 횡재세라고 하죠. 이 윈드폴 텍스라고 하는 거예요. 횡재세라고 하는데 이게 파이낸셜 타임즈는 여러분 유료 구독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내용을 이렇게 다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. EU 타겟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제목만 보통 뭐 우리나라 일반 신문도 저는 제목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썰을 푸는데 자, 일단요, 여러분, 지금 이게 1,400억 유로예요. 1,400억 유로면 거의 뭐 지금 환율로 하면 20조 정도 가까이 되는 거죠. 그거를 에너지 기업들로부터 횡재세를 걷는다.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야, 이런 식으로 세금을 건 기업들한테 삥 드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? 뭐 이렇게 저는 또 일단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EU가 이렇게 세금을 걷어서 뭐를 하려고 하냐? 물가 안정에 쓰려고 하는 거예요. 이 돈으로 공공요금이 됐건 뭐가 됐건 이렇게 지금 이게 치솟는 물가 있잖아요. 치솟는 물가를 이거로 이 돈을 들여서 물가를 빼려고 그래요. 와, 그래서 이렇게 이게 지금 절체절명의 문제인가? 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절체절명의 문제인가?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물음표가 찍히고 있어요. 지금 물음표가 찍히고 있는 거예요. 기존에는 이게 있잖아요. 이자율을 올리면 인플레이션이 잡혔단 말이에요. 그런데 지금은 이게 언제까지 가야 되지? 그리고 이제 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이자율을 올렸을 때 경제적 경착륙이 벌어질 거라는 예상이 되는 거예요. 이게 여러분, 연착륙하고 경착륙 이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, 연착륙은요, 경제적 연착륙은 여러분 별거 없습니다.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존나게 버텨서 그걸 넘어가면 그게 연착륙입니다. 경착륙은 뭐냐? 파산하는 거예요. 생각해 보세요. 이자가 올라갔어요.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자를 내고 쓸 것 안 쓰고 이자를 내고 먹고 살면서 버텨서 원금 줄여 나가고 그래서 아휴 이제 이자 나갈 거 줄었네. 그리고 파산할 것도 없네. 아휴 그래 이제 우리 너무 허리띠 졸라매고 너무 오래 했지. 이제 허리띠 좀 풀자. 이렇게 되면서 쭉 찌그러졌다가 다시 이렇게 안정적으로 되는 거. 사람들이 이제 절약하고 결핍하고 살던 거에 익숙해진 거를 넘어서 좀 더 생산성 같은 것도 개선이 되면서 점점 안정화되는 거. 이게 연착륙입니다. 그런데 쫄라맸는데 연체가 돼요. 이자가 연체가 돼. 그래서 디폴트가 나죠. 부실채권이 나는 거 있잖아요. 경제에서 경제 위기, 경착륙 이런 건 여러분 간단합니다. 나자빠져서 빚잔치 벌이는 게 경착륙입니다. 경착륙이에요. 근데 문제는 한계 기업들, 보통 이제 한계 기업들이라고 하죠. 한계 기업들 그렇게 무너지면 그래 망할 기업이 망했고 이제 구조조정 벌어지는 거다라고 해요.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안 되면 인건 비싼 뭐 해외로 나가고 뭐 하고 그래 국내에서 이 산업은 없어지는 거야.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 고부가 가치 산업 무엇을 만들어야지 그러면서 서비스 업집이 됐건 뭐가 됐건 이렇게 인력이 다시 이렇게 방출되고 이동되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구조조정이라고 하잖아요. 그때 이제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하고 새로운 걸 넘어가서 뭐 이제 우리 IMF 때 IT 산업 키웠듯이 다시 도약을 하자 뭐 이런 건 여러분 뭐 경착륙을 해서 기업이 지금 파산하고 그래도 여러분 사회 불안까지는 안 가요. 근데 문제는요. 뭐가 문제냐? 가계 파산이에요. 가계 파산. 중산층이요. 꼴랑 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모기지 대출이자 못 내 가지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거예요.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지금 특히 우리나라가 문제인 거예요.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이자율이 오르면 대한민국 기업들도 경착륙을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가계가 경착륙을 하게 돼요. 그러면 여러분 잘못하면 폭동이 날 수도 있는 겁니다. 우리나라는 참 민주주의 국가여서 드물게 폭동의 기억이 잘 없는 폭동이 국지적인 뭐 이런 정도밖에 없는 그런 건데요.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런 일이 벌어져도 사람들이 길 나와서 폭동까지 벌어지는 왜냐면 먹고 사는 건 또 밥만 먹여주면 또 폭동은 안 하는 그런 착한 민족이니까. 자, 지금요 문제는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렸고 한국은행이 아직 따라잡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 한 번 더 갈긴다고 하죠. 대한민국 지금
우리도 기준금리 올라가면서 이자 올라가고 이자 부담 올라가고 이걸 슬슬 따라잡고 해야 돼요. 환율 지금 지금 환율 올라가는 거 이렇게 환율 1,400원 뚫는 상황에서도 기준금리 안 따라가고 미국보다 더 높게 유지하는 게 정상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 낮은 상승을 계속 유지하고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에 생활고가 온다고요. 그러니까 빚이 하나도 없어도 생활고를 겪게 되는 생활고 겪게 돼도 또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. 차라리 자산 거품이 빠지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자산 거품이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자를 못 내고 파산하는 그랬는데 파산까지 했는데 물가까지 너무 올라가서 생활고까지 겪는다 이러면 진짜 여러분 큰일 나는 거죠. 대한민국에서 그 정도까지 난감한 상황으로 가지 않을 정도의 수준의 나라라고 보지만 그래도 너무 질질 끄는 거 안 좋습니다. 저는 지금 이 정치적으로 대한민국이 이걸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기준금리 0.75 되면 우리가 1.5% 이자가 올라가면 지금 이자율로 보면 저희 이자 부담이 2배가 1년 전 대비 지금 2배가 되는 상황인데 100만 원 이자 내다가 200만 원 이자 내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랬을 때 생활하고 먹고 살면서 애들 학원 보내든 거 먼저 안 보내겠죠.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든 버티면서 여러분 넘어갈 텐데 이게 디폴트의 규모가 경매로 집이 넘어가고 자산이 붕괴되는 경우가 어느 정도까지 갈지 예측이 안 돼요. 깡통전세 앤드 그리고 경매로 넘어가는 게 이자 부담을 못 버티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길게 갈지도 지금 윤곽이 안 나오고 있어요. 지금 정치권이 지금 이 상황, 이 패권 전쟁 상황과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러시아와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전쟁을 못하게 그 두 나라를 억제하기 위해서 지금 벌이고 있는 이 싸움이 우리의 일상에 어느 정도 깊이까지 들어오는지 이제 슬슬 정치권도 지식인들도 언론사들도 이제 솔직히 얘기를 해야 된다. 이거 상당히 심각한 경제가 대단히 경착륙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지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음모론자인가? 나 요새 음모론자라는 거에 내가 약간 알레르기예요. 하도 그 소리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저는 대단히 우려스럽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유럽은 이런 윈드폴 텍스까지 이제 동원을 하고 지금 별의별 짓을 다 한다. 재정을 동원해서라도 인플레이션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여러분 이자율을 올려서 금융정책으로 뿐만 아니라 재정으로 에너지 보조금을 소비자한테 에너지 보조금을 줘서라도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 상황으로 안 그러면 폭동나는 거거든. 지금 그런 상황으로까지 가고 있다. 여러분 심각합니다. 세상 돌아가는 게. 이 얘기 여기까지 할게요.